통일교의 본산, 가평, 천정궁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청년 신도들은 비를 맞으며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통일교의 교도, 종교 사기꾼, 하나님을 지켜라. 국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등장한 한학자 총재. 유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한 총재는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알려진 샤넬 가방과 명품 목걸이.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진 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목걸이의 가격은 6,220만 원. 버전 차이 꽤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7,000원 원대 900만 원 하시면 돼요. 이거는 2,032만 원. 김건희 여사님이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거? 그럼. 잘 모르겠어요. 신도들의 땀이 베었을 헌금이 그렇게 명품 목걸이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고 알려집니다.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관련 핵심 인물은 윤영호 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 시기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자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당시 통일교의 인사와 재정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3월 2일 날 통일교 한학자의 교시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한일 관계를 회복할 사람.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통일교 간부들에게 SNS로 전파됐다는 내용들입니다. 22년 3월 2일 한학자 총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 간부들을 소집해 교시를 내렸고 통일교는 교시 내용 그대로를 신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세워져야 될 지도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5년을 더 하늘이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이 내용을 권지연 기자가 보도하자 한 통일교 간부가 권 기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총재님 지시로 교시로 윤석열 뽑으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거는 그냥 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겠어.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우리가 표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전라도 쪽은 아무리 시켜도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교시를 내리는 일이 없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표 분석을 왜 하는 겁니까? 당시 통일교 신도가 받은 SNS 메시지 중엔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조직적인 윤석열 후보 지원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산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을 하자. 인적 지원이라면 도장 찍는 거잖아. 그냥 가서 윤 대통령 투표하는 거. 우리 문 총재님은 당을 안 가렸어. 정당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앞에서는 무슨 정당. 그런데 이상하게 한 총재님께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 형태가 돼버렸던 거야. 보수 쪽으로요? 그래서 나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거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보험은
전부 다 국민의힘, 윤석열 이 얘기밖에 안 나왔어. 1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선 직후인 22년 3월 22일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권성동 의원은 이후 통일교 2인자와 함께 서울로 이동해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일교 2인자가 만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했다는 통일교 2인자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는 교단의 재정과 인사를 한 손에 쥐고 한학자 총재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뤄보자고 화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평 통일교 건물에 내걸린 통일교의 슬로건 문구. 2022년 등장했다는 통일교의 비전 2027. 2027은 이제 윤석열 정권 끝나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쉽게 5년의 임기 같이 간다. 그러니까 그 60개월을 그래서 윤석열, 그래서 윤영호가 이제 윤윤 시대, 이게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윤윤 시대를 연다는 거로. 통일교는 왜 2027년을 지목했을까? 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생결단, 전력투구, 순교의 심정이라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공유하면서요. 남은 우리 60개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구속 기소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학자 총재한테 지시받고 선택하신 건가요? 주요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대선 직전인 22년 3월 초 그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라며 총 2억 1천만 원을 통일교 전국 5개 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온 돈은 지구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국민의힘 중앙당 등에 기부했습니다. 진짜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뭐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이랑 증빙해서 보내라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줬으면 진짜 줬는지 영수증 처리해서 보내라고 하고, 쪼개기훈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는 뭐 보내지를 못하니까 전에 누가 1,000만 원 넘게 보냈는데 한도 추가돼서 그거를 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적도 있고. 의원들은 고액 후원금을 낸 사람이 통일교 교인이라는 것과 그 돈이 통일교 교단의 자금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박성중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박성중 전 의원은 PD수첩에 당시 시당 위원장으로서 관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며 지구장 등과 접촉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특정 단체가 아닌 개인 후원으로 인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당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통일교 신도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한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후원자가 통일교 인사라는 점은 혹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의원님? 잘 압니다. 아, 원래 잘 아셨던 분이세요? 혹시 그러면은 통일교 인사들과 과거부터 교류나 접촉이 있으셨던 걸까요?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 2010년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통일교 교단 측이랑 그럼 정치적 교류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저는 있으신가요? 통일교 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잘 아는 분이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친분이 있고 하니까 나한테 혼났다고 생각을 했지. 통일 교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그 혹시 통일교 그 관련된 현안을 뭔가 전달받거나 그런 부탁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MBC가 의심하는 것 같은 일은 없어요.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일교 환부에게 현안이 담긴 정책 자료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통일교에서 그 정책 관련된 전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쪼개기 후원을 지금 특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잠깐 좀 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통일교로부터 그 후원금 전달받고 혹시 현안에 대한 청탁 있었나요? 의원님 없어. 통일교 신도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은 윤한홍 의원은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만난 적도 있다고 알려집니다. 국회의장님과 김건희 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서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있으실까요? 목걸이랑 샤넬백 이런 것도 있다고 동일하실까요? 수사 기록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한홍 의원과 윤영호 씨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특히 전성배 씨는 윤영호 씨와 사업 논의 중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그 통일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의원님 혹시 그 전성배 씨가 주선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으십니까?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의원님. 권명우 전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후원자가 통일교 관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 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통일교는 쪼개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특정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단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 정치자금법은 되게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에는 후원을 할 때 그 돈의 흐름이 결국에 한 사람부터 나왔느냐 혹은 한 집단에서 나왔느냐를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교인들의 이름에서 나가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은 교단에서 한 정치 집단, 그러니까 국힘을 위해서 후원을 한 것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통일교는 왜 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넨 걸까? PD님은 통일교에서 왜 정치인들한테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통일교가 정치인들을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네, 그 대부분의 어려운 현안들을 가지고서 이걸 해결을 할 때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통일교에서 이들이 뭔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차이가 있잖아요. PD수첩의 눈에 띈 통일교 관련 단체의 행사 영상이 있었습니다. 신통일한국 안착과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움. 다음에 대통령 출마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선거 공약과 정책과 입법화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구촌을 피스로드로 묶어 하나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시작점이 한일 해저 터널이었습니다. 통일교의 대표적 수건 사업
한일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자, 한국과 일본의 터널을 뚫으면 어떤 효과가 벌어질까? 이건 이 바람은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라는 말씀. 통일교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통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희망봉, 칠레 산티아고까지 내려가는 세계평화 고속도로가 이쪽이 꿈입니다. 그보다 그렇죠. 캄보디아를 왜 투자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 한일 해저 터널 심포지엄에 축전을 보낸 인사들 중엔 김정재 의원, 권명호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교 내부 문건입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지역 담당자들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과 만난 일시가 기록돼 있습니다. 통일교의 한 지역 간부는 국회의원과 만난 결과를 교단에 보고하며 한일 해저 터널 정책 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로비의 목적은 수건 사업 해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성배 씨와 윤형호 씨의 문자 메시지. 비례대표는 받을 수 있도록 여사님이 신경 쓴다고 했다. 여사님, 바로 김건희 씨가 통일교의 인사청탁까지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만남을 전후로 윤형호 씨가 한 통일교 간부와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의 해외 기반을 돕는 대가로 영사나 대사 자리는 물론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오 기자는 2022년 12월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랬죠. 그래서 기사를 쓴 거고. 그때 이미 예. 아, 이거 문제다 싶었어요. 그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문제다. 집단 가입을 하나? 왜? 당시는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 그러나 2023년 1월 5일 권 의원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날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형호 세계본부장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윤형호 씨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른바 윤심이 지목했다는 후보는 김기현 의원. 총선 압승을 기필코 달성했습니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씨 자택에서 김기현 의원 부인이 선물했다는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남편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당의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당선에 기여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김기현 측에서 당선에 김건희가 기여해서 선물을 줘야 될 만큼 감사한 그 일이 무엇이냐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은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특검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매수하고 이해를 유도한 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저는 자유방해죄에도 상당 부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복생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유일한 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 그 교인들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교 측은 교인들의 자발적 당원 가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상부 지시가 내려지면은 일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지시가 내려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네 안에 뭐 중심령이 있는 사람,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 이런 사람 취급받으니까. 당대표 당선 후 김건희 씨에게 180여만 원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의 부인.
성공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윤석열 정부 만세! 특검의 공소장에 적시된 동원 인원만 2,400명 이상. 통일교는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통일교와 무관하다며 2,400여 명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전형적인 논점을 흐리는 그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서 통일교 당원이 몇 프로인가가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애시당초 입당의 동기와 과정 자체가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통일교에서 국힘에 지금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한 학자가 뽑으란 사람을 뽑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한 학자가 찍으란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이 몇만 표를 혼자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민주적 지금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선거가 있을 수 있는가? 통일교 측에서 보내온 서면 답변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종교적 상징적 지도자이며 행정이나 재정 실행을 직접 관리,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더불어 통일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PD수첩을 찾아온 한 통일교 신도는 통일교의 70년 역사, 특히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도 조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주 평화연합 UPF가 깃발을 들고 평화군과 평화경찰의 선봉에 서서 스트롱 코리아를 목걸이 하나 때문에 통일교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을 해오셨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목걸이 하나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통일교인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리 통일교 식구도 많고. 통일교 역사가 70년이에요. 7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은 뿌리가 있을 것이냐, 국민의힘만 있을 것이냐, 다른 정당은 또 없을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이고, 얼마나 정치권에 깊이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이제 의심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다 밝혀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 이런 윤석열을 만들었고 오늘 가지고 지켜내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중순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될 때에 반드시 살아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했던 광화문 광장. 곳곳에 십자가가 새겨진 헌금 주머니를 든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또다시 암흑에 시달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집회인데도 예배 형식을 빌려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유통일을 이렇게 집회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화면으로도 계좌번호와 자동 헌금 전화 ARS 번호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2022년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는 헌금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금요? 우리 전 한국에서 1등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 1등이었었는데 전부 뒤로 다 밀려났어요. 우리 교회가 1위야.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요. 헌금이. 집회를 왜 하냐를 보면 그 집회를 해야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그거를 돈을 어떻게 보면 뭐라 세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회를 하나 한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 활동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소를 띄우며 서부지방법원 앞으로 가자고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전 목사의 말에 따라 서부지법으로 이동한 지지자들.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겁니다. 전광훈 목사가 임명한 특임 전도사 2명도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으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교는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So regarding a sermon, you 같은 must 말을 not listen to it once. 여러 번 들어야 돼. But you must 여러 번 들어야 re-listen.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That is how you get gaslighted into my message. 교회를 왜 와? Why do you come to church?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오는 거지. In order to become gaslit by the 정신 나가지고 pastor. 말이야.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집회에 참가자를 목표치만큼 동원하지 못했다며 이른바 원산 폭격 자세를 강요한 상황. 전 목사의 지시에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설교하실 때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시지 않는 건가요? 이거 보세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냔 말이야. 이건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저 멍청한 놈이야.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계엄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동안 여의도에서도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선고를 한 달여 앞둔 3.1절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만약 헌재가 끝까지 적법일자를 따르지 않고 탄핵을 인용한다면은 헌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이날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참석했습니다. 총 37명, 소속 의원 3분의 1이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되겠죠? 저는 무섭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입법, 사법, 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키소서.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세이브 코리아를 이끈 손현보 목사는 지난 9월 구속됐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보수 후보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손 목사 석방 촉구 집회. 반갑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찬성하시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는 온몸으로 지금 부산구치소에서 온몸으로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손현보 목사님 힘내세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손 목사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위반이 반복돼 이번에 구속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의 서정민 PD라고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속시킨 것은 과도한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교는 정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종교죠. 뭐 정치는 하지 말고 나머지만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 헌법에 보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장관님 그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저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됐다고 충분히. 네네. 그만하세요.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손 목사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이 탄압은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문명 국가로 가는 것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문수 전 후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로 교회를 굳이 찾는 이유는 자기들 나중에 표 계산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토록 정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개신교는 교리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초기 개신교인의 70%가 서북 지역에 있었는데 이들은 북한의 탄압을 피해 내려와 정착하면서 반공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개신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권위주의 정권에 호응하며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반공사회에서 가장 안전했는데 그 반공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큰 위협이었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하려고 했던 거죠. 남한의 사학의 절대 다수가 개신교 사학이고요.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그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몇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앞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부흥사로 이름을 알린 전광훈 목사. 현실 정치에 뛰어들며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기독교계 어르신들이 최고의 어르신들이 저를 보더니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가 한 줄 그래도 여기도 이용훈 목사 같다는 말을 하더니 한기총 대표회가 이유가 뭐냐니까 정강훈 너가 대표회장 들어가야 나라가 산다. 2019년 2월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한때 전 목사와 함께 활동했던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정광훈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메시지로. 자기는 선지자다.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 사람의 말이요. 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고 자기한테 맹목을 요구하라는 말이었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정광훈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의 집회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거의 전 성도가 다 간 거예요. 매주.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자 전 목사의 발언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저 악한 문재인이가 저 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는 이 시온의 대로에 저게 방해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쟤들은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린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거예요.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겠다며 순교자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10월 3일 날 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실 분, 순교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앞에서 통제벽을 뛰어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기 대통령을 점찍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꿈을 꿨더니까 내가 하나님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이야, 이걸 가르쳐 선지자라고 하네, 선지자. 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윤석열을 향한 전 목사의 지지는 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그에 힘입어 극우들의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엄령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문은 다시 당신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또 다른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도 함께 나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지켜내자고 외쳤습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의 석방을 외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막아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계엄 후 석 달여간 전국 각지에서 약 71회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집회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인 걸까? 기독교 대형 집회도 보면은 뒷배가 항상 김정한 목사 극동방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꼭 중요한 모임이다. 많이 홍보해주고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꼭 모여야 한다. 인원동원도 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극동방송은 국내에 13개의 지사를 둔 개신교 선교방송사입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에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참가를 독려하는 글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겉으로는 기도회인데 굴국 기도회인데 실상은 보수 정권을 유지하고 다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 집회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죠. 나라를 위한 게 사실은 그냥 그 보수를 위한 거죠.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입니다. 자기네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성전 지난달까지도 한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며 목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시지만 유명한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오이토라고 하나의 정치가 힘들어요. 김정환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야 돼. 여기밖에 없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그동안에 그냥 외도 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섰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에게 직접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기 제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이 성경책이 아니 우리 원래 집에도 몇 권이 있고 홀리 바이블 같은데. 이거는 스터디 바이블. 이거는 저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김정환 목사는 그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성경책을 김정한 목사한테 선물 받았다 하면서 굉장히 기독교계 원로이신 김정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띄워줬죠. 그러는 바람에 주술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표를 주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하게 된 거죠.
최근 김장원 목사는 최혜병 특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을 집회에 동원한 교회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2월 달에 이제 광주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이제 직접 내려가가지고 그 집회 주변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대절 버스들을 이제 쭉 이제 찾아봤던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뭐 인천에 있는 교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 성향의 교회가 대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죠. 무속 논란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의 마땅한 후보자가 될 수 없어요. 전통적인 맥락에서는. 무속과 연결돼 있고 통일교와 연결돼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입장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그들을 규정하는데 중요해져 버린 거죠.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요. 고레스 왕은 이교도인 페르시아의 왕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을 해방해준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윤 전 대통령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단초 제공을 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무속에 심취해 있는 왕이든 불교를 믿는 왕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의 정책이나 방향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교회를 위협에 놓이게 하느냐 오로지 그 해석의 관점으로만 정치 영역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각종 논란에 휩싸였지만 똑같이 고레스 왕에 비유되며 보수 개신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He's been married 3 times and twice divorced. 결혼 3번 하고 이혼 2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He was a playboy. 네,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플레이보이였죠. And now he stands for religious freedom. 지금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He defends the 굳건히 서 church 있습니다. more than pastors do. 목회자들보다 더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That's when the word of the Lord started coming to me. Donald Trump is a wrecking ball to the spirit of political correctnes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in Isaiah 45. Cyrus! Pray for God to raise up Cyrus rulers in your state. Pray for God to raise up Cyrus rulers in government. 약간 신앙의 축소나 위기 같은 부분들, 즉 세속주의 가치들이 물려오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가치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지지로 가게 된 거죠. 반낙태라든가 반동성애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들인데 한국 보수 기독교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의 부활을 뒷받침한 미국 개신교 극우 세력. 그 영향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전 목사의 설교에선 교인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치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 날 반드시 무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현역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나는요, 내가 선포한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